안녕하세요. 오늘은 AWS 코드 디플로이의 다양한 배포 전략을 초급 개발자 눈높이에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루 그린 배포, 롤링 배포부터 실전 앱스펙 YML 작성까지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배포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드 디플로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ECS 배포 유형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 블루 그린 배포와 롤링 배포의 차이점을 배우고 앱스펙 YML 작성 방법을 익힙니다. 마지막으로 배포 롤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드 디플로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드 디플로이는 AWS에서 제공하는 자동 배포 서비스입니다. 택배 시스템이 물건을 안전하게 배송하듯이 코드를 안전하게 서버에 배포해줍니다. EC, ECS, 램더 등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며 자동 롤백 기능으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배포 프로세스를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수동 배포의 문제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사람이 직접 하다 보니 실수가 발생합니다. 잘못된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필요한 단계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둘째, 배포 중 서버가 다운되는 시간이 발생합니다. 서비스를 중단하고 업데이트한 후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요. 셋째, 여러 서버를 관리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드 디플로이가 등장했습니다. 빌드 스펙 YML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코드 빌드에서 빌드 후 코드 디플로이로 전달하는 설정 파일입니다. 버전 항목은 빌드 스펙의 버전을 지정합니다. 페이지즈 섹션에서는 빌드 단계를 정의합니다. 인스톨 단계에서 Node.js18을 설치하고 빌드 단계에서 의존성을 설치하고 빌드를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티팩트 섹션에서 빌드 결과물을 지정합니다. 이 아티팩트가 코드 디플로이로 전달됩니다. 코드 디플로이의 핵심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드를 푸시하면 자동으로 빌드되고 테스트를 거쳐 서버에 배포됩니다. 또한 다양한 배포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서버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동 롤백 기능이 강력합니다. 배포 후 헬스 체크에 실패하면 자동으로 이전 버전으로 되돌립니다. ECS 배포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CS 배포 유형은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를 어떻게 업데이트할지 결정하는 전략입니다. 마치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전체를 한 번에 할지, 층별로 순차적으로 할지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블루 그린 배포와 롤링 배포가 대표적이며 각각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블루 그린은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롤링은 리소스 효율을 우선시합니다. ECS 서비스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의 타입을 COD 디플로이로 설정하면 블루 그린 배포가 활성화됩니다. 서비스 네임은 ECS 서비스 이름이고 태스크 데퍼니션은 작업 정의입니다. 디자이어드 카운트는 3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새 버전도 컨테이너 3개가 준비됩니다. 로드 밸런서즈 섹션에서 타겟 그룹을 지정하는데 배포 시 새로운 타겟 그룹이 생성되고 트래픽이 전환됩니다. 블루 그린 배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블루 그린 배포는 기존 환경과 새 환경을 동시에 준비한 후 트래픽을 한 번에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무대 뒤에서 새 세트를 준비한 후 막을 올리듯이 안전하게 검증한 후 전환합니다. 즉시 롤백이 가능하여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구버전과 신버전이 섞이지 않아 예측 가능한 동작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리소스가 2배로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블루 그린 배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블루 환경을 그대로 두고 새 그린 환경을 구축합니다. 그린 환경에 새 컨테이너를 띄우고 헬스 체크를 수행합니다. 모든 컨테이너가 정상이면 로드 밸런서의 타겟 그룹을 그린으로 전환합니다. 이 전환은 몇 초 안에 완료되며 사용자는 거의 눈치채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즉시 롤백이 가능합니다. 배포 후 모니터링하다가 에러율이 급증하면 타겟 그룹을 다시 블루로 돌리면 됩니다.
fspec.json 파일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소어시즈 섹션에서 타워기트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이것이 그린 환경으로 배포될 ECS 서비스입니다. 태스크 데퍼니션은 작업 정의를 지정하고 로드 밸런서 인포는 어느 컨테이너에 어느 포트로 트래픽을 보낼지 지정합니다. 혹스 섹션이 흥미로운데 배포 전후로 램더 함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프터 인스톨 훅에서 통합 테스트를 실행해서 통과해야만 트래픽을 전환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롤링 배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롤링 배포는 기존 인스턴스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전략입니다. 마치 신호등이 차례대로 바뀌듯이 서버를 하나씩 업데이트해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비용은 절감되지만 배포 시간이 길어지고 즉시 롤백이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 정비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4대를 모두 세울 수는 없으니 1대씩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죠. 롤링 배포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니멈 헬 10%는 배포 중에도 최소한 유지해야 할 정상 인스턴스 비율입니다. 50으로 설정하면 항상 50% 이상은 정상 동작해야 합니다. 맥시멈 %는 배포 중 최대 인스턴스 비율입니다. 200으로 설정하면 최대 200%까지 동시에 실행될 수 있습니다. 맥스 배치 사이즈는 한 번에 몇 대를 업데이트할지 정하는 것이고 포즈 타임은 각 배치 사이의 대기 시간입니다. 5분 동안 모니터링하며 문제가 없으면 다음 서버로 넘어갑니다. 롤링 배포 설정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 컨피그 네임은 코드 디플로이 디폴트 ECS 롤링으로 설정하여 롤링 배포를 활성화합니다. 미니멈 헬 10%는 50, 맥시멈 %는 200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 50%는 항상 정상 유지하면서 새 버전을 띄우고 헬스 체크를 통과한 후에 구버전을 내리는 방식으로 무중단 배포를 구현합니다. 맥스 배치 사이즈를 1로 설정하여 한 번에 한 개씩 업데이트하고 포즈 타임으로 5분 동안 대기합니다. fspec YML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spec YML은 코드 디플로이가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배포할지 정의하는 설정 파일입니다. 마치 요리 레시피가 조리 순서를 알려주듯이 배포 순서와 실행할 스크립트를 명시합니다. 파일즈 섹션에서는 파일 복사 위치를 지정하고 혹스 섹션에서는 라이프 사이클 훅을 정의합니다. 배포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팀 전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스는 배포 라이프 사이클의 각 단계에서 실행할 스크립트를 정의합니다. 애플러케이션 스타프, 비포 인스톨, 애프터 인스톨, 애플러케이션 스타트 순서로 실행됩니다. 애플러케이션 스타프에서는 기존 서버를 중단합니다. 비포 인스톨에서는 배포 전 준비 작업을 수행합니다. 애프터 인스톨에서는 배포 후 작업을 수행합니다. npm 인스톨로 의존성을 설치하거나 환경 변수 파일을 복사합니다. 애플러케이션 스타트에서는 새 버전을 시작합니다. fspec YML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버전은 0.0으로 설정하고 OS는 리눅스로 지정합니다. 파일즈 섹션에서 소스는 루트, 데스터네이션은 var wwwf로 설정하여 모든 파일을 복사합니다. 혹스 섹션에서 각 라이프 사이클 훅마다 실행할 스크립트를 지정합니다. 비포 인스톨에서는 비포어 인스톨 sh를 실행하고 애프터 인스톨에서는 애프터 인스톨 sh를 실행합니다. 각 스크립트마다 300초, 즉 5분의 타임아웃을 설정했습니다. 타임아웃을 초과하면 배포가 실패합니다. 배포 롤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포 롤백은 문제가 발생한 배포를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마치 게임에서 세이브 포인트로 돌아가듯이 안정적이었던 이전 상태로 복구합니다. 자동 롤백과 수동 롤백을 지원하며 빠른 복구가 서비스 안정성의 핵심입니다. 배포 후 모니터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즉시 이전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ECS 블루 그린 배포의 훅 설정을 보겠습니다. ECS에서는 EC2와 달리 람다 함수를 훅으로 사용합니다. 비포 인스톨 단계에서는 배포 전 검증을 위한 람다 함수를 호출하고
애프터 인스톨에서는 트래픽 전환 후 검증 람다를 호출합니다. 애프터 롤아웃 테스트 트래픽은 테스트 트래픽이 시작된 후, 비포 롤아웃 래픽은 프로덕션 트래픽 전환 직전에 시행됩니다. 각 람다 함수에서는 헬스 체크, 매트릭 검증, 슬랙 알림 전송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배포 롤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포 롤백은 새 버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전 안정 버전으로 되돌리는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동 롤백은 클라우드워치 알람을 기반으로 문제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이전 버전으로 복원합니다. 수동 롤백은 콘솔이나 CLI를 통해 관리자가 직접 즉시 롤백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프로덕션 서비스에서는 롤백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동 롤백 설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 서킷 브레이커를 활성화하면 배포 중 실패가 자동으로 감지됩니다. 예를 들어 새 태스크의 헬스 체크가 계속 실패하거나 컨테이너가 시작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롤백이 트리거됩니다. 클라우드워치 알람을 연결하면 더욱 정교한 자동 롤백이 가능합니다. 에러율이 급증하거나 응답 시간이 임계값을 초과하는 등 커스텀 매트릭을 기반으로 자동 롤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 롤백 설정 예제 코드입니다. 디플로이먼트 컨피겨레이션 객체 안에 디플로이먼트 서킷 브레이커 설정이 있습니다. 이네이벨과 롤백을 모두 true로 설정하여 기본 실패 감지와 자동 롤백을 활성화합니다. 얼라움즈 섹션에서는 클라우드워치 알람을 지정합니다. 하이에러레이와 하이리스판스 타임이라는 두 개의 알람을 연결했습니다. 이 알람들이 트리거되면 자동으로 롤백이 시작됩니다. 이네이벨 true로 알람 기반 롤백을 활성화하고 롤백 true로 실제 롤백 동작을 허용합니다. 수동 롤백은 어떻게 할까요? AWS 콘솔에서는 배포 내역 화면에서 이전 성공한 배포를 선택한 후 재배포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CLI를 사용하면 더 빠르게 롤백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서비스 명령으로 이전 태스크 정의로 직접 업데이트하거나 톱 디플로이먼트 명령으로 진행 중인 배포를 즉시 중단하고 자동 롤백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수동 롤백이 더 빠를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숙지해야 합니다. CLI를 사용한 실제 롤백 명령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WS ECS 업데이트 서비스 명령입니다. 클러스터 이름과 서비스 이름을 지정하고 태스크 데퍼니션 파라미터에 이전 버전의 태스크 정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my앱 버전 1처럼요. 포어스 뉴 디플로이먼트 플래그를 추가하면 즉시 새 배포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AWS 디플로이 톱 디플로이먼트 명령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배포 아이디를 지정하고 오토롤백 이네이벨드 플래그를 추가하면 배포가 중단되면서 자동으로 롤백이 실행됩니다. 어떤 배포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요? 프로젝트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제로 다운타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융이나 전자상거래 서비스라면 블루 그린 배포가 최선입니다. 반면 비용이 민감한 스타트업이나 내부 도구라면 롤링 배포가 더 적합합니다.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는 서비스라면 카나리 배포나 단계적 배포를 고려해보세요. 트래픽의 일부만 먼저 새 버전으로 보내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포 후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합니다. 클라우드워치에서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무엇보다 에러율을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엑스레이를 활용하면 요청의 지연 시간과 병목 구간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서비스에서 응답이 느려지는지 추적할 수 있죠. 애플리케이션 로그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예외나 에러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배포가 성공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포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프로덕션에 배포하기 전에 반드시 스테이징 환경에서 충분히 테스트하세요. 둘째,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전환하세요. 처음에는 10%만 새 버전으로 보내고 문제가 없으면 50%, 그 다음 100%로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항상 자동 롤백을 활성화하세요.
새벽에 배포했다가 문제가 생겨도 자동으로 복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배포 후 최소 30분간은 매트릭을 집중 모니터링하세요. 지금까지 코드 디플로이의 배포 전략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블루 그린 배포와 롤링 배포의 차이, F스펙 YML 작성 방법, 그리고 자동 수동 롤백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학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ww.codedec.kr에서 더 많은 학습 자료를 만나보세요.